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더 운전기능사 필기 13강 동력 전달장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선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 시간에는 그 동력 전달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문제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이해가 되도록 푸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계식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 기계에서 출발할 때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출발할 때 진동을 일으킨다. 릴리스 레버 높이가 같지 않다. 릴리스 레버가 마멸되었다. 페달 리턴 스프링이 강하다. 클러치 스프링이 강하다. 자, 건설기계에서 출발할 때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곳은 답부터 꼽으면요.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같지 않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릴리스 레버가 뭐냐면은 이 클러치 판을 밀어주는 거. 지금 보이시는 이거 있죠? 요게 릴리스 레버예요. 이게 높이가 서로 달라요. 다르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밀어주는 힘이 다르면서 그 작용이 이쪽 그 뭡니까? 클러치 스프링 이게 이링 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서 평형이 잘 맞지 않으면서 도를 때 충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릴리스 레버가 높지 않은 것, 그것이 출발할 때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릴리스 레버의 높이가 다르면 출발할 때 진동을 일으킨다. 2번입니다. 변속기의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변속기. 자, 변속기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변속기죠. 이 앞에 있는 부분은요. 여기는 그렇죠. 기관에서부터 오는 플라이 휠이고요. 동력을 받죠. 요거는 클러치입니다. 클러치가 뗐다 붙여서 동력을 연결하고요. 변속기에서 속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 변속기가 필요한 그 관계,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러겠어요. 우선 답부터 찍으면 환향을 빠르게 한다.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한다는 건 전혀 변속기와는 관계가 없죠. 변속기는 어떻습니까? 시동을 걸 때 무보화 상태로 둔다. 물론 크러치를 떼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중립을 도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보화 상태로 둔다. 그 다음에 기관의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1단, 2단, 3단, 4단으로 올라갈수록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되고 그 저단으로 올수록 뭡니까? 구동의 힘, 등판 능력은 향상되게 되죠. 그 다음에 전진만 있을 뿐 아니라 후진 기아도 이 변속기 안에 있죠. 그래서 장기 후진시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셋은 전부 변속기의 필요성과 관계가 있고요. 방향의 전환은 변속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플라인에 끼워져 있느냐 그랬습니다. 클러치판이요. 자, 여기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크랭크 축에서 회전 운동으로 바뀌면서 뭘 돌립니까? 플라이 휠을 돌리죠. 이 플라이 휠까지가 엔진의 동력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 클러치판이 붙었다 뗐다며 동력을 전달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그렇죠. 변속기 쪽으로요. 그래서 이 클러치판은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변속기 입구 쪽에 붙어 있어요. 같은 라인으로.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에 스프라인이 물려 있냐? 변속기 축에 스프라인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기 입력축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변속기죠. 클러치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클러치판은 어느 부분과 어느 쪽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요? 예, 이 변속기 쪽의 입구 측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플라이휠은요, 이쪽이 엔진이죠. 엔진하고 플라이휠이 일체가 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면 그렇죠. 클러치판이 동력을 받아서 이쪽 변속기 쪽으로 옮기는데 클러치판과 변속기판은 그렇죠. 여기 입구 쪽에 있다는 거예요. 변속기 입력축에 있다는 겁니다. 변속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전달 효율이 적을 거 커야겠죠. 예, 변속기 쪽으로 전달 효율이 커야지. 거기서 많은 힘을 먹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소형 정량일 거 맞습니다. 변속 조작이 용이해야겠죠.
예, 연속적 조작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전달 효율이 작을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변속기에서 기어 빠짐을 방지하는 거. 자, 자꾸 기어가 빠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도록 변속 조작 레버를 돌렸을 때 기어가 빠지지 않도록 물리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잠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킹 볼. 록이 잠가버린단 말이죠. 예, 로킹 볼로 잠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 기어 빠짐을 방지하는 거 그러면 로킹 볼 그렇게 외워두십시오. 로킹 볼은 어디 있냐면은 그 기어를 변속할 때 시프트 레일 있죠. 거기에다 홈을 파두는 거예요. 이 시프트 레일 홈을 파둬갖고 이 홈 속으로 들어가서 빠지지 않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로킹 볼은 기어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놓고 잠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식 변속에 설치된 건설기기에서 기어의 이중물림. 자, 이중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붙여 찍으면요. 인터롭 장치예요. 이것도 록이죠. 예, 거기다 물려버리니까. 기어 두 개가 하나의 기어에 물려가지고 이중물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터라는 말은 뭐 인터내셔널, 뭐 국제적인 이런 거라고 한번 연상을 해 두시고 이놈 저놈 뭐 이렇게 물리는 걸 인터라고 한다면은 그죠? 아, 이런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걸 인터라고 한다면 이 두 개 이상 물리는 것을 방지해 버린다.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물리는 걸 방지한다. 인터내셔널을 좀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인터록 장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터록 장치는 변속기의 기어가 이중으로 물리는 것, 이것저것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인터록 장치이다. 기어 물림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예, 락킹볼이고요. 이중으로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인터록 장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변속기의 싱크로메시 기구 장치는 뭐냐 그랬습니다. 싱크로메시. 이건 기어 물릴 때 그렇죠. 제가 그림을 잘못 이렇게 생긴 기어와 이렇게 생긴 맨 땅으로 놓고 물리기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기어가 되어 있으면 이쪽 기어가 이쪽 기어 안으로 들어가든지 이쪽 그 기어가 이쪽 기어 위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물리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싱크로메스라고 그러죠. 이 싱크라는 말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기어가 한쪽 기어로 들어가서 감싸 안아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어 물릴 때 작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동영상이나 또는 그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그 기어가 어떻게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겉으로 무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림 실력이 없어 그걸 잘 표현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기어를 물릴 때 주축에서 공전하는 기와 그 물리는 기어 쪽을 속도를 일치시켜서 원활하게 물리게 하는 기구 그것이 싱크로메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에서 기어의 백래시가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백래시라는 것도요. 뭐 이렇게 이제 기어가 있으면 이렇게 두 기어가 이렇게 물린단 말이에요. 물리면 돌겠죠. 근데 이 기어 물림의 요 차이 있잖아요. 이 차이. 이 차이를 가리켜서 백래시라고 그래요. 이 틈새. 요걸 백래시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작업중에 이상한 게 떠가지고요. 요 틈새가 백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래시가 너무 크면 헐거워요. 백래시가 너무 적으면 뻑뻑해요. 그래서 적정한 백래시를 유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백래시가 너무 크면 그랬어요. 헐겁게 되죠. 헐겁게 되면 물린 기어가 어떻게 됐어요? 빠지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물린 기어가 빠지기 쉽다. 백래시가 크다는 것은 헐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속기에서 백래시가 크면 물림이 적어서 물린 기어가 빠지기 쉽다. 백래시가 크다는 것은 물린 기어가 빠지기 쉽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래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치면 사이에 생기는 틈새. 그렇죠? 이렇게 기어가 있고 이렇게 기어가 있으면 이 틈새. 이 틈새가 너무 크면 백래시가 크다 그러죠. 한 쌍의 기어를 매끄럽게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적절한 백래시가 필요한 거예요. 백래시가 너무 적으면 뻑뻑해요. 그래서 윤활이 불충분하게 돼서 치면끼리 서로 마찰이 심하겠죠. 또 백래시가 너무 크면 헐거워요. 맞물림이 나빠져서. 그래서 기어가 파손되기 쉽습니다.
자, 다음에는 토크 컨버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자동 변속기인데 수동으로 할 때는 클러치를 플라이휠에다 붙였다 뗐다 했죠. 예. 이제 그건 번거롭고 마찰이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크 컨버터를 쓰는데 이 토크 컨버터는 이쪽이 엔진의 플라이휠하고 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펌프 임펠러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가 뭐가 차 있냐면은 예, 오일이 차 있어요. 오일이. 그래서 이 펌프 임펠러가 이 속에 보이진 않지만 날이 들어 있어요. 임펠러가 뭘 돌립니까? 오일을 이쪽으로 쏜단 말이에요. 응? 화살표 방향 쪽으로. 그러면 이게 뭘 돌리냐면은 여기에 있는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오일이 터빈을 돌리고 나온 그 오일을 이 스테이터가 이 스테이트는 원웨이 클러치예요. 한 방향으로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량이 통과하면서 이쪽으로 흐름을 바꿔서 뭘로 돌리냐면은 이 임펠러 도는 방향하고 같이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가 이제 2배 내지 3배로 더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쪽에서 도는 유량이 오일이 이쪽에 가서 터빈을 돌리고 돌아오는 것을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쪽에 그렇죠. 펌프 임펠러 쪽으로 보내서 이쪽 속도를 가속화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요? 스테이터가. 그래서 이것은 이쪽 저쪽 방향으로 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만 돌도록 원웨이 클러치로 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댐퍼 클러치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이것의 주요 부품이에요. 그런데 댐퍼 클러치는 뭐냐면 일정 속도 이상을 받으면 이제 기계적 마찰에 의해서 이쪽이 달라붙어져요. 이 원래 그 수동식에 있었던 이 클러치 같은 것이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뭡니까 연비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예요. 뭡니까 이쪽 엔진의 플라이휠에 구동에 힘을 받아가지고 펌프 임펠러를 돌리고 펌프 임펠러에서 도는 그 에, 뭡니까 오일을 쏴서 그 오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리면서 나오는 그 오일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다시 이 펌프 임펠러 쪽으로 보내서 도는 속도를 가중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동 변속기의 토크 임펠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힘이 받게 되는데 그것이 터빈을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약한 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쪽으로 변속기 쪽으로 구동을 못 시켜준 상태에서 여기서만 잔자분하게 돌고 있겠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엔진을 끄지 않고도 엔진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터빈을 돌리지 않는, 즉 구동을 시키지 않는 클러치를 밟고 뛰지 않아도 되는 이 번잡함을 뭐가요? 이 토크 컨버터가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 이 무브와 엔진은 어느 정도냐면 엔진은 돌면서 여기에서 오일도 돌려주는데 그 힘이 그렇죠. 터빈을 돌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아니에요. 이 터빈하고 뭐가 연결돼 있어요? 이 뒤쪽에 있는 변속기하고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그 힘이 이 변속기 쪽으로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엔진은 돌고 있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토크 컨버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꼭 알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읽어보시면서 하는데요. 컨버터는 엔진 크랭크의 샤프트와 볼트로 체결되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플라이휠하고 여기에 펌프 임펠러하고 볼트로 체결돼서 같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일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터빈을 돌면서 돌아오는 그 힘이 여기 스테이터를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 방향과 일치시켜서 가속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엔진이 아이들링, 즉 공회전 무부하 상태일 때는 오일이 펌프에서 방출되는 힘은 터빈을 회전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돌고 있지만 구동바퀴는 안 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차는 아이들링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의 속도가 증가하면 그때 이제 더 증가해가지고 터빈을 돌리게 되고요. 오일은 터빈에 힘을 전달한 후에 터빈의 셀과 날개를 따라 흘러서 엔진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오일을 역류시키려 할 때 이제 이 스테이터가 한 방향으로 잡아서 이쪽 방향과 일치시켜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토크 컨버터 구조에서 토크 컨버터 크게 나누어서 뭡니까? 임펠러와 그 다음에 터빈과 그리고 가운데 스테이터. 그게 추가적으로 댐프 클러치는
일정 속도 이상일 때 연비 향상을 일시킨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9번입니다. 토크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구성품 중 터빈은 기관의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 구동된다.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기관에 플라이휠이 돌면 이 플라이휠하고 볼트로 체결되시 같이 도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펌프 임펠러라고요. 이 펌프 임펠러에서 펌핑을 해주면 뭘 돌리죠? 네, 이쪽에 가서 터빈을 돌리게 되죠. 터빈에서 도는 힘이 스테이터를 통해서 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구성품 중 터빈은 기관의 크랭크 축과 아니에요. 터빈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변속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플라이 휠과 연결된 부분은 뭡니까? 펌프 임펠러죠. 펌프 임펠러가 플라이 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틀린 거죠. 엔진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장비의 속도가 줄어들면 토크는 감소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어요. 구성품 중 펌프 임펠러는 변속기 입력축과 펌프 임펠러가 아까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변속기 쪽이 아니죠. 터빈이 변속기 쪽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틀린 것이에요. 펌프, 터빈, 스테이터 등이 상호 운동의 회전력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맞는 거죠. 이쪽에 펌프, 그 다음에 이쪽에 스테이터, 이 가운데가 스테이터, 이쪽이 터빈. 여기서 나온 힘이 터빈을 돌리고 터빈의 스테이터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속도를 가속시켜준다. 그래서 터빈과 펌프와 터빈과 스테이터가 토크 컨버터의 주요 구성품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엔진과 직결돼서 같은 회전수로 회전하는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은 그랬습니다. 이제 답이 보이시죠? 엔진과 직결되어 있다. 엔진의 플라이휠과 볼트로 체결되어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펌프죠. 이 펌프가 이쪽으로 쏴줍니다. 뭘 돌립니까? 터빈을 돌리죠. 돌아가는 터빈에서 도는 그 오일이 다시 스테이트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들어와서 예, 이 뭡니까? 펌프를 더 가속화시켜서 돌리는 겁니다. 엔진과 직결되어 같은 회전수로 회전하는 토크 컨버터 구성품은 그래서 뭡니까? 펌프가 되겠죠. 펌프는 엔진과 직결되어 있고 터빈은 변속기 입력축에 설치된다. 토크 변환기에 사용되는 오일의 구비 조건은 자, 여기서 플라이 휠과 뭡니까? 예, 이 펌프가 같이 따라 돌면서 이쪽으로 쏴서 이 뭡니까? 터빈을 돌리게 되죠. 그 터빈을 돌리는 힘이 이걸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펼친 그림을 써야지 이것은 지금 뭡니까? 봉합되어 있습니다. 오픈할 수가 없어요. 예, 오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도는 것은 오일이에요. 자, 여기에 사용되는 오일이 어떤 구비 조건을 갖춰야 되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는 양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착화점이 낮을 거 그러면 틀린 거죠. 착화점은 뭐예요? 불타는 거예요. 쉽게 불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착화점이 높아야 돼요. 틀린 거죠. 비중이 잘 거. 솜처럼 가벼워가지고 이쪽 터빈을 돌릴 수 있겠나요? 그래서 비중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B점이 낮을 거. B점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는다라는 말인데 쉽게 끓어서 그렇죠. 체적이 팽창하거나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B점도 높아야 돼요. 점도가 낮을 거. 이것이 맞습니다. 점도가 너무 높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서 펌프가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이 터빈 쪽으로요. 그래서 점도는 낮아야 돼요. 그래서 토크 변환기에 사용되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오일의 구비 조건 알아두십시오. 점도는 낮아야 한다. 이게 맞고요. 착화점은 높아야 합니다. 쉽게 불타면 안 돼요. 비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비중도 높아야 돼요. B점도 끓는 온도도 높아야 돼요. 쉽게 끓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읽어보시고요. 토크 컨버터의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돌리고 펌프가 돌리면 터빈을 돌리고 흐름 바꿔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거 그걸 스테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흐름 바꿔주는 거 스테이터. 자동 변속기의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자동 변속기 안에서 돌아가는 것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오일을 봐야 돼요. 클러치판 마모 이런 건 아니죠. 오일 필터가 막혔든지 오일이 부족하든지 어떻든 오일이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일 그 펌프 내에 공기가 생성되면 어때요?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필터가 막혀도 올라오지는 못하고 오일이 부족해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 속에 공기가 생성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변속기 내에는 오일이 돌아가면서 오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 문제가 된다면 오일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상수가 5kgm당 코일 스프링을 2cm 압축하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겠느냐. 밀리미터 움직이는데 5kg라면요. 스프링을 2cm라면 20mm죠. 네. 그러면 5mm당 5kg이니까 20mm 움직이려면요. 그렇죠. 100kg이 필요하겠죠. 곱하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은 상수 곱하기 거리이다. 상수가 5kg예요. 스프링 1mm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 20mm를 움직이려면 그렇죠. 100kg가 필요합니다. 펌프와 터빈의 회전 속도가 같다. 이때 유처 클러치의 토크 변환율. 토크 변환율은 뭐예요? 펌프와 터빈의 회전비란 말이죠. 이 가운데 스테이트가 있고 이렇게 쏴서 이렇게 돌아가 또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바퀴 돌 때 이것도 한 바퀴 돈다면요. 변환율은 1대1이죠. 해설은 읽어보시고요. 유체 클러치에서 유체 충돌, 맴돌이 흐름을 방지하는 장치는 이 맴돌이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가이드링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워두십시오. 네, 가이드링. 맴돌이 흐름 방지다, 그러면 가이드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이 동력의 전달은 엔진에서 그렇죠.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어떻습니까? 예, 회전 운동으로 바뀌면서 이 회전 운동이 여기에서 플라이휠을 돌리게 되겠죠. 이 플라이휠과 뭐가요? 예, 클러치판이 붙었다 뗐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했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은 이것을 대신해서 자동 변속기로 컨버터를 봤던 거예요. 자동 변속기 컨버터를. 토크 컨버터를 봤는데 어떻든 이것이 토크 컨버터였던 또는 예, 그 클러치였던 수동 클러치였던 간에 여기서 힘을 어디로 합니까? 변속기 쪽으로 보내게 되죠. 변속기 쪽에서 나오는 힘이 결국은 샤프트, 이 프로펠러 쪽으로 추진축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추진축이에요. 이 추진축에서 정감속 기어와 뭡니까? 차동 기어를 통해서 어디를 통합니까? 바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바퀴 쪽으로 갈 때에 이 그 기어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선 기어예요. 그 다음에 이 썬기어를 물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 유성기어예요. 그리고 유성기어 뒤에 이 힘을 받아서 바퀴 쪽으로 움직이는 이걸 뭐냐면 유성기어 캐리어라고 해요. 이 캐리어는 운반하다, 힘을 전달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그 기어의 주요 부품을 보면은 썬기어, 그 다음에 유성기어, 그리고 옆맨 바깥에서 유성기어를 축을 돌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링기어예요, 링기어. 그래서 썬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그 다음에 유성기어, 캐리지. 이것이 구성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 흐름을 엔진에서부터 플라이휠을 통해서 그렇죠.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차축으로 이어지는데요. 차축에서는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슬리비움이 있어요. 이 슬리비움은 뭐냐면 신축이음이라고 그래요. 여름이면 이게 이 축이 늘어나고 겨울이면 줄어들고 하겠죠. 이 신축을 보충해 주는 거 이것을 슬리비움이라고 해요. 그 슬리비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유니버셜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버셜 이거 자재이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십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각도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그렇죠. 이 샤프트가 각도 보정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틀어지면. 그래서 이게 각도 보정을 되는 십자이음 또는 각도이음. 그 다음에 정감속 기호로 간 다음에 그렇죠. 차동 기호를 통해서 바퀴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 아까 봤죠? 썬기어. 그 주위를 따라서 유성기어, 반 바깥에 링기어, 그리고 유성기어 캐리어. 이것이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보면요. 이렇게 링기어가 돌고 있죠? 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썬기어. 이 썬기어와 링기어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뭐였죠? 유성기어. 유성기어의 힘들을 모아서 이걸
바퀴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성기어 캐리어. 그래서 1번이 유성기어의 주요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다시 아까 보았던 이 차축, 추진축입니다. 이 축을 보면 맨 앞쪽에 슬리비움이 있어요. 슬리비움은요, 이 신축. 이것이 여름이면 늘어나고 뭐 열받으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들고 하는 것을 그 신축이용을 해주는 것이 이 슬리비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자재이용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유니버셜 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도 있고 이 뒤쪽에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각도를 보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안쪽으로 이 추진축은 속이 비어 있어요. 이걸 만약에 비지 않은 걸로 쓰면 너무 강해가지고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빈 관을 쓰는 거예요. 이 빈 관 속에, 이 속에다 뭘 두게 되냐면, 이 밸런스 웨이트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게 회전하면서 일어나는 진동이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밸런스 웨이트를 두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들어갑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서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 조금 전에 보셨죠? 이렇게 관이 있다면 이 관 속에다가 이 밸런스 웨이트를 뒀단 말이에요. 이 웨이트란 게 뭐예요? 무게의 어떤 그것을 막 타이어도 밖에다가 이렇게 밸런스 웨이트를 두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밸런스 웨이트를 뒀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두냐 이거죠. 추진축에 추진축이 회전할 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밸런스 웨이트를 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축은 속이 빈 관관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시 진동의 방지와 회전 평형 유지를 위해서 밸런스 웨이트를 둔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앞에가 슬리비움이 있고, 그죠? 이 자재, 여기서는 이 십자 자재라고 해서 유니버셜 조인이 각도 보정을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 그림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슬리비움과 자재이음을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 그랬는데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축이 있으면 앞에 슬리비움, 뒤에 자재이음, 여기도 자재이음. 이거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슬리비움과 자재이음을 설치하는 것은 드라이브 라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체가 드라이브 라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비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슬리비움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슬리비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의 신축성이죠. 이 슬리비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추진축의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 길이가 늘어나면 슬리비움에서 같이 이쪽으로 늘어나지고 결국 뭡니까? 이 슬리비움이 하는 역할은 축의 길이입니다. 추진축의 각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유니버셜 조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십자이용.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자재이용. 같은 겁니다. 유니버셜 조인, 자재이용. 이건 뭐라고 해요? 각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니버셜 조인이라고도 하고 자재이모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변속기, 여기 변속기죠. 정감속기어, 여기 정감속기어죠. 정감속기어 사이에서 구동 각도, 이쪽이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 각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유니버셜 조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추진축의 스플라인부가 마모되면 추진축의 스플라인부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추진축의 스플라인부가 마모되면 우선 답부터 찍을게요. 주행 중 소음이 나고 차체 진동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주로 이 슬리비움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의 이 슬리비움 이쪽이 추진축의 스플라인부예요. 이게 추진축의 길이가 변화를 가능하도록 두는 것인데 이 슬리비움이 설치되는 이 스프라인부가 마모되면은 주행 중에 소음을 내고 추진축이 진동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십자축 자재염 유니버시존이죠. 이것을 추진축 앞에 두는 이유에 대해서 적합한 건 각도 보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도가 나온 걸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회전각의 속도의 변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길이의 변화를 뭐 이런 것이 나오면 뭐예요? 슬리비움이죠. 이 해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력 전달 장치에서 두 축 간의 충격 완화와 각도 변화를 융통시키게 도는 각도 변화, 뭐라고 그랬죠? 네, 유니버셜 조인 또는 자재 이용. 자, 이번에는 정감속 기호하고 차동 기호를 볼게요. 이쪽에서 동력에서 차축에서 이제 그 추진축에서 동력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동기호 이렇게도 말하고요. 구동기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큰 기호 있죠? 요걸 링기호 이렇게 말하고 요 구동기호, 링기호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정감속 기호 이렇게도 말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얹혀 있는 거 이게 뭐죠? 아, 이거는 차동 기호예요. 이 차동 기호는 디퍼런셜 기호라고 그래가지고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있는데 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깥쪽 바퀴는 많이 돌고 안쪽 바퀴는 적게 돌죠. 차동이에요. 그 움직임에 이 동력에 차를 둔다 이 말이에요. 차동 기호. 그래서 이놈은 빨리 돌고 이놈은 천천히 돌고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요 있는 게 차동 기호예요. 그래서 구동 기어가 이 링 기어를 돌려서 이쪽에 속도가 감속돼요. 그 대신 등판 능력은 좋아지죠. 그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선회할 때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서로 도는 속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차동 기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게 차동 기어고 뭡니까? 이건 거꾸로 했는데 이것이 구동 피니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링 기어예요. 이 링. 그림이 이해가 되셨죠? 자, 차동 기어 장치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차동 기어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선회할 때, 선회할 때, 회전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안쪽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답을 찍는다면 바로 이거죠. 이걸 위해서 차동기호를 두는 겁니다. 기계식 변속기가 부착된 건설기기에서 작업장 이동을 위한 주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동하려면 먼저 주차 브레이크 풀어야겠죠. 클러치 페달 받고 변속 랩을 1단에 넣죠. 맞죠? 클러치 페달 넣고 변속 랩을 4단에 넣는다. 이러면 시동 꺼져버리겠죠. 처음 시작부터 4단 넣으면요. 틀렸고요.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천천히 내서 가속 페달을 넣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속비가 2대1이고 정감속비가 5대1일 때 기관이 3600rpm이라면 바퀴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 기관에서 플라이휠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러치판에 따라 돌면서 변속기를 통과해서 사축으로 와가지고 정감속 기어에 왔습니다. 근데 이 변속기를 통과할 때 이미 2대1로 줄어들었어요. 기관에서 몇 rpm입니까? 3600rpm이면 기관에서 3600rpm이면 이 변속기를 통과할 때는 몇 rpm이 됐다는 얘기예요. 2대1이니까 1800rpm으로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여기 정감속 기어에서 구동 피니언과 링 기어의 그 B가 5대1이래요. 5대1이면 1800회가 5분의 1로 삭감된 거예요. 여기서 바퀴가 이렇게 있죠. 5분의 1로 삭감된 거예요. 그럼 1800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5로 나눠야 돼요. 1800을 5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5, 3, 15, 3, 그러니까 5, 6, 30, 360회전을 돌게 돼요. 뭐가요? 이 바퀴가. 그죠? 여기서 이미 2대1로 줄어들었고, 여기서 5대1로 줄어든 거예요. 정감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3600이 얼마나 됐어요? 10분의 1인 360rpm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답은요? 네, 360rpm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요. 피니언 일수가 6이고 링기어 일수가 30이고 추진축이 1400rpm이면 왼쪽 바퀴가 200회전을 한다면 오른쪽 바퀴는 몇 회전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구동 피니언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구동 기어가 6인데 이것을 안고 도는 이 뭡니까? 링 기어가 30이에요. 이것이 톱니바퀴가 6이면 이게 30이라면 뭐란 얘기예요? 5대 정감속비가 5대 1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얘가 5바퀴 돌 때 얘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큰 것이. 그래서 정감속비는 5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추진축이 1400rpm을 돌아요. 1400rpm을 도는데 여기 와서 정감속비가 5대 1이니까 1400이 5로 나눈 것만큼 줄어들었죠. 5, 2는 10, 그리고 400, 5, 8, 40. 280바퀴로 이게 1400을 돌 때 이 링기어는 얼마를 돌아요? 그 바퀴 쪽으로 돌리는 거는 280바퀴를 돌려요. 이해가 되셨죠? 자, 280바퀴인데 왼쪽 바퀴가 200회전, 오른쪽 바퀴는 몇 회전 하겠냐 이러면 이 두 바퀴를 다 계산하면 280 곱하기 2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다 도는 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다 합하면 560이 되겠죠. 280 곱하기 2 하니까. 근데 560바퀴인데 그 중에서 왼쪽 바퀴가 200바퀴를 돌았다면 나머지 바퀴 360바퀴는 오른쪽 바퀴가 돈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한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 바퀴는 잡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560바퀴에서 이 200을 빼야겠죠. 한쪽 바퀴 돈 거를. 그러면 오른쪽 바퀴는 몇 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360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0 RPM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면 한번 그 화면을 정지하시고 두세 번 돌려보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상상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감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감속비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구동피니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링기어를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바퀴가 달린 거예요. 이 정감속비가 크다는 것은 뭔 말이겠어요? 이 정감속비라는 것은 이 링기어 일수를 이 구동기어 일수로 나눈 겁니다. 나눈 건데 이 비가 크다는 건 뭐예요? 회전 속도는 느린데 등판 능력은 좋다는 거예요. 성능은.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감속비가 크면 가속성능이 향상된다. 맞아요. 정감속비는 구동피니언 일수를 링기어 일수로 나눈 것이다. 아니에요. 뭘로 나누죠? 요 링기어 일수를 구동피니언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 되겠어요. 이게 정답이죠. 정감속비가 크면요. 정감속비가 크다는 것은 링기어 일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빨리 돌아도 바퀴는 천천히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크면은. 그럼 뭐예요? 등판 능력, 힘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감속비가 크면 등판 능력이 향상돼 좋다 이 말이고요. 정감속비를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뭡니까? 이빨수를 맞추는 것은 이건 편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틀린 것은 뭐가 되겠어요? 예, 정감속비라는 것은 링기어 일수를 이 구동 피니언, 구동 이 기어의 일수로 나눈 것이에요. 이거를 이 큰 거를 이 적은 걸로 나눈 것이에요. 해설 한번 봐주시고요. 동력 전달 계통에서 최종적으로 구동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힘을 증가시키는 것 똑같죠? 친축해서 구동 피니언이 이 정감속기를 돌린다. 이게 힘이 속도는 느려지죠. 또는 회전수는 근데 힘은 좋아져요. 이게 그래서 감속기어예요. 그래서 정감속 기어. 최종적으로 구동력을 증가시키는. 이 정감속 기어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차동 기어죠. 이것은 선회할 때 그렇죠.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에 도는 속도를 달리해서 선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구동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속도는 떨어지지만 등판 능력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감속 기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력 전달 계통에서 최종적으로 구동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것이 구동 피니언, 이것이 정감속기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거 이것이요. 차동기어. 그래서 정감속기어는 추진축의 회전력을 이 추진축이 이렇게 돌죠. 이 회전력을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전달하면서 엔진의 회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엔진. 바퀴 회전으로. 엔진의 회전력을 최종적으로 감속시켜서 이 바퀴 회전으로 바꿔줍니다. 커브를 회전할 때만 소음이 난다. 그 원인은. 자, 커브 회전할 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동 피니언이죠. 문제가 있다면 차동 피니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전할 때만 속도가 난다.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 차동 기어가 지금 제대로 못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루스 와셔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두텁게 한 다음에 안으로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이 제거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커브 회전할 때면 소리 난다 그러면 사동 피니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